안녕하세요 여러분, 맛보기 브리핑 리베스 은퇴연구소 정나라 심현정입니다. 오늘은 심현정 연구원이 작성한 은퇴 리포트 40호 초장수시대의 노후자산 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구원님, 저는 이 제목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통 장수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선 초장수시대라는 말을 사용해 주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께서도 초장수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 초장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래오래 사는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텔로미어에 관한 연구나 또 라파마이신과 같은 노화 방지 물질에 대한 연구가 발표가 되면서 인류의 염원이던 불로장생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아이 얼굴이 좀 눈에 띄어요. 정말 네. 저희가 140살까지 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타임지의 2015년에 실렸던 커버인데요. 이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초장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래 살면 물론 되게 좋겠지만 아플 수도 있고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좀 네.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노후자산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명 연장이 노후자산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은퇴 기간의 연장으로 우리가 노후자산이 부족해지는 노후 파산이 올지도 모를 일이죠. 네, 사실 제일 걱정되는 문제죠. 네. 예상치 못하게 은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한 3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은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수명이 더 늘어나서 50년, 60년으로 노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자산이 내가 죽기 전에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사례를 보니까 돈이 없으신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쓰는 게 너무 불안해서 병원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끼다가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표지에 보이는 노후 파산이라고 하는 일본의 책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일본 사회에서 장수가 두려워서 돈을 쓰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뤘던 책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고령 후기에 건강 악화로 인해서 자산 관리 능력이 상실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75세 이후에 아시다시피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들의 발병이 아주 급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래 살게 되면 확실히 치매 발병률도 높고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도 치매머니라고 해서 치매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장수 시대가 오게 되면 저희가 걱정해야 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길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이번 리포트에서 저희의 대안을 3가지로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단계로는 고령 전후기 자산운용을 구분한다입니다. 고령 전후기요? 그렇다면 고령기라고 하면 보통은 60세나 65세 이후의 시기를 말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다시 전후로 나눈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만 65세 이상을 보통 고령자라고 보는데요. 고령자 중에서도 만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고령 전기와 후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전기에 있는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건강하고 또 능동적으로 자산 운용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반해서 75세 이후가 되면 신체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고요.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그들의 니즈에 맞게, 필요에 맞게 자산 운용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전기에는 스스로 자산도 운용할 수 있으니까 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산 운용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좋고요. 고령 후기가 되면 스스로 이렇게 자산 운용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여를 조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필요한 소득이 인출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의 자동적인 운용과 정기적인 인출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서 운용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령기에도 전후를 나눠서 자산 운용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조언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는 종신연금 수령은 늦춘다입니다. 연금을 늦추면 저희가 음. 돈을 늦게 받게 되는데 그렇죠. 어째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종신연금 수령을 사실 늦추게 되면 못 받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게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종신연금을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늦게 받는 만큼 그 사람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 줄 때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커진다는 말이네요. 기간이 줄어들어도.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한번 계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신형 연금인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62세에 91만 원 정도를 월 수령할 수 있는 은퇴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분이 62세부터 수령을 하지 않고 67세로 5년을 미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최대 5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매년 7.2%의 연금액을 더 더해서 주게 되고 5년을 연기를 하게 되면 총 36%를 더해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네. 91만 원을 받던 분이 네. 5년을 미루게 되면 143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금액이 거의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꽤 큰 금액이네요. 네, 꽤 큰 금액이죠. 그러면 앞에 5년을 못 받았지만 뒤에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서 보시듯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럼 76세 이후까지 살게 되면 더 이만큼씩 더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누적 연금 수령액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먼저 받기 시작했으니까 네, 연기하지 그게 않은 그러시겠죠. 쪽이 누적해서 받는 금액이 많지만 76세 이후가 되게 되면 수령을 연기했을 때 받게 되는 누적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면 오래 사실수록 이익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장수사회에 아주 적합하죠. 네. 그럼 국민연금 말고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늦게 받기 시작하는 게 유리한가요? 네, 대부분의 종신형 연금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하고 바로 돈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입을 조금 늦게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한 80세 정도가 되면 네. 연기해서 받는 것이,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네. 개인이 이제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시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한 87세 정도, 어떤 것을 가입하시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87세 정도가 되면 그 이후에는 연기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종신형 연금 수령을 늦춰라. 그러면 오래 살수록 더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네, 세 번째 단계는 노후자산 시간차 배치 모델을 구축한다입니다. 시간차 배치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노후자산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가지고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탑형 배치는 노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들을 이렇게 탑처럼 나란히 쌓은 다음에 동시에 연금화를 시작하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쌓여 있어서 탑인 건가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렇군요. 탑으로 네. 쌓은 거고요. 시간차 배치 같은 경우는 네. 이 노후 자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의 시간의 차이를 두어서 연금화 시점을 다르게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시점을 좀 분할해서 천천히 좀 나눠서 받자라는 뜻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네, 탑형 배치랑 시간차 배치, 그러니까 동일한 자산이 있을 때 이 두 방식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래프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탑형 배치를 하게 되면 조기에 이제 금융자산이 먼저 좀 고갈되는 입장이 되고요. 네. 시간차 배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 금융자산을 전진 배치해서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뒤에 종신형 연금을 조금 뒤로 미루는 모델입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신형 연금을 늦춘다라는 두 번째 단계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들을 그렇죠. 조금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래 사는 게 좀 걱정인 은퇴자라면 이렇게 시간차 배치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같은 연령대에서도 받는 금액이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으니까 더 네. 유리하게 자산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산을 해보니까 누적 은퇴 소득을 저희가 계속 비교를 해봤는데 84세 이후가 되게 되면 네. 이렇게 시간차 배치를 했을 때 받게 되는 그 누적 은퇴 소득이 더 많아지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내가 84세 이후로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나는 엄청 오래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시간차 배치 모델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맛보기 브리핑. 오늘은 은퇴리포트 40호 초장수시대의 노후자산 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